네, 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입니다. 대선 판세와 후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코너죠.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선수를 빼앗겼네요, 배 소장님. 제가 선수입니다. 네, 그러시네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64 대선이 꼭 6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달 정도 앞둔 대선판, 새해 시작과 더불어 급하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내홍을 심하게 겪고 있고요. 그 사이에 반사이익일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분석할 주제는 안철수 약진으로 잡아봤는데요.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끝까지 완주할까요? 아니면 양당 후보 중 한 명과 단일화를 할까요? 1번 완주한다, 2번 단일화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셋 중 하나를 보내주시되 보내실 때 여러분의 연령대도 알려주세요. 본인이 30대인데 완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30대 1번, 40대인데 단일화할 것으로 보신다면 40대 2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연령대와 함께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에 이용료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공짜인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새해를 칼같이 시작하시라는 뜻으로 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도 칼 같은 1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칼 같은 1년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칼 같은데 받고 네. 싶습니다. 아, 예. 그럼 참여하시죠. 스마트폰으로. 자, 두 분과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표심, 민심,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대선 판세 요동쳤습니다.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는데 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라도 앞서는 추세였거든요. 예. 불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이든 오차 범위 바뀌든 앞서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오셔보인 박 여론조사도 있나요? 네, 우리 MBC를 비롯해서 이게 수치를 말씀드리면 조사 개요를 다 소개해드려야 돼서 네네네. 방송 3사 출구 조사까지 하기 때문에 대선 판세의 흐름을 짚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예. MBC, KBS, SBS 방송 3사 조사 결과가 다 발표가 됐는데 예. 오차 범위 밖으로 이건 면접원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와.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우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하락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네. 윤석열 후보의 하락폭이 커서 이런 결과 나온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겸손 모드로 데드크로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견고한 지지율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선거판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살금살금 야금야금 조금씩 늘려가는 지지율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갔다는 것. 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좀 부담되는 모양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는 본인 리스크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네. 중립적 위치에서 보면 그런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향세인 것이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지지층을, 이탈한 지지층을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다. 아하. 안 후보의 약진, 이재명 후보의 견고한 지지율,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말 그대로 윤석열 후보는 비상입니다. 비상 걸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해서일까요? 아니면 선대위와 국민의당 내부의 내홍이 지지율 하락을 만들어낸 원인일까요? 어쨌건 지금 상당히 심각한 혼란 상황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도 엇갈리고 있어서요. 당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당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그런 상황이고 선대위 같은 경우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일단 일괄 사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오늘 이제 지난 한 달간 뭐 그 이후전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 일단 선대위 자체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죠. 아하. 한 달 전에도 부정 비율이 70% 이상이었고 현재도 76%인데 네. 사실은 후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후보의 부족한 점 채워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선대위 자체로 관심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 후보한테 그 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관어도 보면은 김종인 선대위원장 그 외에 국민의힘 사퇴, 이준석 위원장, 대선 등등의 단어가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후보 이름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은 참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 속에 선대위 자체 어떤 비판적인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잡음이 계속 들리면 들릴수록 결국에는 후보의 또 표를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긍부정 감성어 중에 그래도 선대위가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8%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뭐 논란, 의혹,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다, 망언, 아이고. 부실하다, 어허. 잘 못하다, 비판받다, 뭐 등등의 단어로서 선대위 자체도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바라보니 네. 이 캠프 자체가 어떻게 잘 돌아갈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전민기 팀장이 얘기한 대로 네. 우리 대선 프로파일링 시간을 통해서 저도 분석해 드린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만 가보고도 뭐 주지사 선거도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죠. 당락을 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여러 지수들을 하셨잖아요. 네네. 전문팀이 짜여져서 돌아가는 그럼요. 선대위가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파장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대선 2달여 남겨두고 긴급 조치가 나왔다. 이게 윤석열 후보로서는 2달여 남은 이 시점에 최대 고비라고 봐야죠. 아하, 참 힘이 되어야 할 선대위가 오히려 힘을 빼고 있는 참 이상한 상황. 이에 대한 빅데이터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희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배종찬 소장, 전민기 팀장과 함께 국민의힘의 내홍과 더불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그의 반사 이익일까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가면서 이른바 안철수 약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 짚어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그런데 정말로 안철수 후보가 약진 뜨고 있는 것 이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 방송에 나갔을 때 누구에 대한 질문을 하냐. 그동안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신전 여론조사에서 단일화의 중심축이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아무리 구애를 하더라도 네. 난 끝까지 완주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윤석열 후보로서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네요. 안 후보와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거든요. 예. 패러디를 하더라도 내가 아바타입니까? 이게 많았는데 MB 아바타입니다. 지금은 예. 제가 안철수입니다. 제가 바로 지지율 올라간 안철수입니다. 이런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두 자릿수에 올라간 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 또는 그 이상 17, 18% 넘어가게 되면은 도덕성도 괜찮고 가족 리스크 거의 없고 예. 과학기술 전문성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후보가 주목받는 성공한 말 그대로 CEO로서의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포크 게임으로 치면은 조커나 에이스 오. 그 이상 심지어는 꽃놀이패의 패를 지고 있는 인물이 안철수 후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전 팀장님. 네. 그런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최근 한 달 언급량이 근데 17만 건밖에 안 되고 석 달 동안 36만 건.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지지자들이 뭉치고 세력화되지는 않았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전체 언급량을 놓고 봐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한 1에서 5%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제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고백하기 전에 그냥 마음이 커져 있지만 어허. 고백은 안 한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안철수 지지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막 뭔가 글을 쏟아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연관어도 보시면 단일화 정권 교체는 있지만
그 외에는 뭐 눈여겨볼 만한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뭔가를 뱉어왔던 대선과 관련해서 워딩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윤석열 후보에서 아하. 그냥 심적으로 넘어간 거지. 지금 그래서 이 넘어온 마음들을 과연 어떻게 붙잡을지는 좀 굉장히 좀 그게 이제 숙제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제 뭐 당근마켓 이런 게 이제 그나마 이슈인데 본인이 이제 그 중고 사이트에 본인을 판다라고 영원에 올려놨어요. 아, 그래요? 정말요? 이제 조금 이슈가 정말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힘든 시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 안철수를 팝니다. 아. 뭐 요 정도가 지금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예. 지금 크게 안 다뤄지고 있죠. 근데 이제 눈여겨볼 점은 네. 감성어 긍부정 비율이 47.5 대 46.4. 어이고.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정치인들의 그 3대 7. 그렇죠. 예. 그게 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은 예. 낫다, 좋다, 지지하다, 희망, 도덕적이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아. 도덕적으로 보이고 야, 차라리 당신이 낫다. 아하. 이런 마음들은 조금씩 이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난 11월에도 원금량이 한 13만 건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한 4만 건 정도 적은 수치니까 예. 그때도 사실은 연관어 거의 비슷하고요. 아. 이제 감성어 보면 그때도 46대 47점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진짜. 그만큼 관심을 크게 못 받았다. 그 상황에서 뭐 응원한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누구보다 낫다. 요 표현이 예. 지금 3개월 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커졌다라는 거 정도.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네, 좋다. 차라리 예. 안철수 후보 당신이 낫습니다. 더 낫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9월, 10월 감성어는 37.9 대 58. 이때는 이제 조금 부정이 높습니다. 음흠. 그러나 그 사이에도 뭐 청렴하다, 뭐 정직하다, 예. 뭐 희망이다, 지지하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부도덕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나마 좀 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게 예. 이제 앞으로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이 지지율로 더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부각되고 장점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배 소장님. 네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언급량은 무척 많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성어를 보면 긍정 비율이 거의 그 부정 비율과 유사할 정도의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주목도는 낮다. 하지만 그렇게 이 부정적인 이슈는 별로 없다. 아하. 괜찮은데 예. 참 괜찮은데 대중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만큼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의 이력이 멈춰 있어야 되고 완주해야 될 때 철수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좀 더 네. 증폭될 수 있는 이 엔진 네. 또 동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게 지금 당장 지지율이 올라간 건 좀 반사 이익을 얻었다. 네. 윤 후보 지지율이 내려오니까 그 반사 이익을 안 후보가 오롯이 가져가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을 들여다보면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도 있고 그다지 나쁘진 않은데 특별히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 3석 가지고는 과연 정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갸우뚱그림 이것 네.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안 후보의 대표 정책은 뭐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아하. 결과적으로 뭔가 화제거리가 되려면은 네. 그런 좀 이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논쟁거리를 만들 수 있는 좀 화끈 주목을 걸 수 있는 정책들이 견인돼야 되는데 네. 좋건 나쁘건 간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기본소득이 있었고 네. 그 이전에 또 다른 대선 후보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심상정 같은 경우에 후보는 주사일제. 그렇죠. 주사일제 예. 주목받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안철수 후보도 더욱 고민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브랜드가. 국민들을 또 이 논쟁에 좀 끌어들이시는. 소용돌이에 빠뜨릴 만한 정도의 이슈를 아. 자기 브랜드 이슈가 나와야죠. 예. 아니 그런데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네. 2013, 14년 그 당시 안철수 현상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도 신문 칼럼에 살짝 안철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기사 썼다가 엄청난 분이 몰려와서 저를 비판하고 막 공격하고 너 그때 글 쓰지 대단했죠. 마라 이러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철수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윤석열 후보도 지금 그런 현상이고 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명분도 있어야 될 테고 그 조직을 이끌고 갈 만한 체계도 있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일정 순간에는 빛이 났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계속 흩어져 왔던 것이죠. 예. 자, 안 후보 지지율 상승 그런 안 후보가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네. 끝난 줄 알았던
네. 일부의 뭐 일부만의 생각이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도 긍정적으로 나왔다. 배경 지금 이렇게 나타난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건 뭐 반사의 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반사이익이라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면 반사이익이 오겠느냐. 아하. 사람들이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네거티브 비호감 유력 후보들 양상에서 네. 그래도 가족 리스크 별로 없고 도덕성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다만 그동안 좀 뭐 대중들로부터 좀 비아냥거림도 당할 정도로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 있는 모습을 못 보인 건 좀 문제였지만 따지고 보면 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 아니냐 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반사 이익이 크고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네. 반사 이익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사 이익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여기에 이제- 뭔가 플러스 알파라는 과거 제가 언급해드렸던 안풍, 네. 안철수 현상 이게 일어날 정도의 뭔가 안철수가 내세우는 그런 매력과 가치와 브랜드와 정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단기간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아하. 하지만 그게 단지 한순간의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려면 네. 어떤 조직이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3명의 이 의원이지만 네. 내가 만약에 정당을 만든다면 이런 정도의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정책은 집권했을 때 어떤 정책이 되겠다. 예. 이런 거 우리가 섀도우 캐비넷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림자 내각이지만 네.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질 수 있는 것과 전혀 준비가 안 된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전 팀장님 네. 여기서 그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사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덧붙여서 자신의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안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할 텐데 이걸 뭐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하시겠어요? 글쎄요.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 뭐 이제 과학 정부라든지 예, 예. 이제 뭐 기후 쪽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던데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이 예. 어쨌든 언급량은 많지 않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한 채널에 조회수를 봤거든요. 예. 이제 후보들이 쭉 나왔잖아요. 최근에 아, 그 이제 경제 관련 쪽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틀 3% 만에 맞습니다. 말씀. 이틀 예, 예. 만에 100만 건 이상 지금 조회수가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뭐 지금 일주일 훨씬 지난 시점에서 500만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00만 정도가 됐는데 네. 이 100만 건이라는 게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닌 것 작지 같아요. 않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한번 어떤 정책들 내놓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저는 민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래서 상황은 됐다. 일단은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 두 개 키워드에서 이제 불이 붙거나 이제 예. 언론에서 다뤄지기 시작하면 예. 그 이후에는 또 굉장한 또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 전민기 팀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결국 대중들은 손에 잡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대선 후보들 중요한 것이 지세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세리. 네.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 그러니까 중도는 잘 안 잡히거든요. 예. 그다음 중도를 하지 말고 예. 나는 실용입니다. 근데 실용이라는 표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또 부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좀 더 뭐 손에 잡히는 거, 네. 손에 잡히는 나는 뭔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그다음에 지역도 수도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이고 세대는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까지도 저는 우리 세대, 내가 잡을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게 아니고 애매하면 누가 지지를 해야 될까? 이런 확고한 이 지지층 기반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단일화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정치가 벌어지면 안철수 후보한테 안 좋다고 보여요. 그래서 단일화는 제껴놓고 예. 본인이 이제 국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게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또다시 단일화하면서 분명히 갈등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작이야 이런 저는 마음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그거는 물밑으로 하고 물론 뭐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언론이 당연히 집중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럴수록 본인의 캠프 안에서는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내놓고 그 단일화하는 과정 안에서의 갈등은 최소화시켜야지만 다른 후보들과 저는 차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소영 동의하세요? 그럼요. 근데 단일화를 하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예. 단일화만 자꾸 거론되면 네. 아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전도사예요. 단일화할 때 되면 연관어 가장 크게 연관되는 맞아요. 예. 인물이 안철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직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단일화 했다가 경선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면은 얼마 전에 수능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해석하는 건 일타 강사 역할도 잘했거든요. 아, 예.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제대로 된 정권을 수립해서 어떤 정책으로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 딱 로드맵을 만들어서 네. 일타 강사처럼 설득력을 가져가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결국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현상을 또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근데 워낙 우리 정치인들이 마크롱 이야기를 예. 많이 해서 마크롱인지 마카롱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예. 어떤 리더십을 자기가 벤치마킹 할 거냐. 세종의 리더십이냐 이순신의 리더십이냐 정조 이산의 리더십이냐 예. 뭐 옷소매 끝동이냐 예. 정확히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또다시 그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 있는 매력도 더 없어져 버리고 대중들 유권자들의 어떤 염증만 유발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단일화 없이 안 된다. 단일화만 되면 이길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그 유혹을 떨칠 수 있을까요? 못 떨치죠. 그래서 지금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예. 1일 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4일이니까 따끈따끈한 조사죠.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다면 네. 누가 더 적합한가? 어허. 응답자의 41.1%가 누구게요? 안철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30.6%니까 네. 오차 범위 밖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조사에서 단일화를 찬성하는 사람들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약 20%포인트 정도 더 높게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전체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안 후보예요. 이렇게 되면 유혹이 되는 거죠. 유혹이 흔들리는 되겠네요. 거죠. 그래? 예. 나는 끝까지 간다 그랬는데 어허.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예. 그러면 여론에 밀려서 그래?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황 되면 정치인들이 쓰는 아주 그 일반적인 용어 있잖아요. 생물이다. 아니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네. 국민이 원한다. 예, 윤석열 후보도 그렇잖아요. 제가 원한 적 없습니다. 국민이 네.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하면서 표현을 명분을 삼았잖아요. 국민 방송인 표창원 하이킥에서 하는 거죠. 네. 전 팀장님 네, 예, 네.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예, 안철수 플러스 단일화 역시나 언급량이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한 10,000건 정도. 뭐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아마 지금부터 시작이 되면 네. 언급량 폭발적으로 증가는 하겠죠. 예. 이게 긍부정 비율이 49대 48입니다.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러네요. 뭐 지지하다, 러브콜, 진정성, 상승세 탔다, 적합하다 이런 단어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허. 글쎄요, 이 단일화가 계속 이야기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예.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진짜 어떤 자리매김하는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기회라는 키워드하고 또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역시나 49대 47 해결하다, 좋은 기회다, 기회를 어허. 갖게 됐다, 희망이다. 역대급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어떤 단일화를 좀 희망적으로 보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언급량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위기는 무엇이냐? 근데 위기와 관련해서는 또 특별한 키워드가 안 보이더라고요. 뭐 위기, 뭐 비호감, 어렵다, 불안 정도. 아하. 그러니까 단일화 어렵지 않겠느냐? 안철수 네. 후보로의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의 그 정도 의견 외에는 사실은 뭐 다른 어떤 리스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는지는 뭐 안철수 캠프의 몫인 것 같네요. 회 소장님, 네. 신년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윤석열보다는 안철수라는 그 응답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 네. 주셨는데, 뭐 앞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 빅데이터 상에 보면은 그다지 언급량도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안철수에게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상반된 모습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요. 위기는 또 기회고 기회는 위기인 것이니까. 음.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이 두 달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예. 두 달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첫 번째로는 그래도 단일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구나. 그다음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 별로 많이 안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안심할 때가 아닌 거죠. 아하.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정권 교체 여론이 언제 어느 때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단일화가 나온다면 그 단일화 가지는 파괴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남아있는 60여일 동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세 글자입니다. 단일화. 네. 아하. 자, 그래서인가요? 지금 전혀 예상 밖으로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정한 그런 단일화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언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략일 것 같아요. 전략적이다. 전민기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와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그런데 네. 안 후보가 순순히 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커버리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힘을 빼야죠. 힘 빼기 전략으로 계속해서 러브콜을 던지는 겁니다. 김 빼기. 네, 김 빼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코너 시작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끝까지 완주할까요? 아니면 양당 후보 중 한 명과 단일화를 할까요? 이 질문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의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팀장님 결과 알려주시죠. 1번 완주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40%, 와. 2번 단일화한다 55%, 오. 3번 모르겠다 5%. 이 연령별 특징을 좀 보니까 네. 연령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나뉘는데 2030은 완주하고 단일화가 반반이고요. 아. 40대는 단일화가 더 많았고 예. 50대는 완주 단일화 비슷했고요. 60대 완주 의견이 살짝 더 많고요. 70대는 단일화가 더 많았습니다. 참 다양하고 네, 재밌네요. 그러네요. 배 소장님 네. 문자들 좀 소개해 주시죠. 9986님 10대입니다. 1번 완주 못 먹어도 고. 예. 미니로 들어오신 감동호님 30대인데요. 1번 안철수는 철수 안 합니다. 아하. 4525님 50대 1번입니다. 지지자를 생각해 완주 안 하면 다음 대선 때 존재감이 없어져요. 아. 4146님은 30대 2번 기업가 출신은 리스크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또 단일화 하실 듯요. 4576님은 50대입니다. 그분이 끝까지 간 적이 있나요? 아하. 네. 1088님 60대인데요. 야당으로 단일화할 거라 봅니다. 네. 예, 대선 후보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